요게 팀 색깔은 네온이 질러주고 이선들이 들어가서 교전을 난전을 유도한다. 네온 조합의 단점이 뭐냐? 네온은 진입이 되지만 나머지 이선들의 템포를 같이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이 여진이 터지자마자 동선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죠. 자연스럽게 탑으로 강제가 돼요. 웨이레이를 어떻게 쓰는지 밀로 나가죠. 근데 많아. 근데 이 포화 한번. 네온은 들어가지만 이선들은 못 들어와요. 지금 이미 벌어졌죠 간격이. 네온을 쓰는 팀들을 저격을 해서 준비해온 게 좀 느껴졌던 이 맵 뱀픽부터가 약간 탈론의 프로스트 감독이 원했던 대로 된 게 아닌가. 솔직히 뭐 따지자면은 감독과 코치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이 조합에 대해서. 이번에 농심 경기를 좀 분석을 했는데 네. 좀 약간 이거는 이제는 좀 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농심 경기를 갖고 왔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농심의 단점들이 매번 거론되는 거 있는 게 결국엔 네온 플레이에 국한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설을 하다가 제 눈에 보일 정도면 상대 감코진 입장에서 더 쉽게 분석을 했을 수 있다. 지난 킥오프 때 조합들이거든요. 픽들 레이즈를 썼던 적도 있는데 그냥 결국엔 네온으로 돌아간 겁니다. 편한 게 네온이라는 게 지금 네.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조합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팀 색깔은 네온이 질러주고 이선들이 들어가서 교전을 난전을 유도한다. 이게 사실 이 팀의 기반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최근 조합 보면은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요즘 좋은 아이소와 요루 왜 안 쓸까? 그치. 충분히 이 팀들의 어린 선수들이라면 에임이 될 텐데 음. 요루, 테오, 브리치 이 세 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요즘 조합에서는. 메타라고 치면 네, 이게 제가 맵 뱀픽 구도로 가져왔어요. 탈론을 만나기 전에 T1과의 경기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고정 벤이에요. 헤이븐이. T1은 왜 아박을 가져왔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맵에서 네온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노렸다고 봐요. 그쵸. 뭐 Y 측이 엄청 많아 아박이. 여기서는 뭐 웨이레이 쓰던 뭘 쓰던 다른 걸 써야 돼요. 음. 이들이 농심이 원하는 그 난전과의 이선의 교전이 되게 힘든 맵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맵 뱀픽이 되면은 농심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저는. 그렇죠. 저격 네. 벤픽이라는 게 이제 될 수가 들어가는 있는 거죠. 거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탈론전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농심이 이제 어센트를 밴합니다. 근데 탈론이 헤이븐을 열어요. 헤이븐을 열자마자 탈론은 제가 볼 때는 얘네가 헤이븐을 고정을 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열었으니까 그냥 골라보자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심의 로터스 픽은 그냥 본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결국 아이스박스 밴을 했죠. 아이스박스 그리고 밴을 했어요. 이 농심이. 말은 즉 제가 지난번에 T1전에서 예상했던 그 결과치가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된다고 봐요. 이 뱀픽 구도는. 그 스플릿도 밴한 이유가 뭐냐? 충분히 네온이 나올 수 있고 난전에 대한 맵을 이 팀이 웨이레이를 쓴다는 맵이기 때문에, 잘하는 맵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예요 탈론이. 근데 이 세 개의 맵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모두가 네온이 나오는 맵이에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그래서 농심이 아마 이 맵 뱀픽 구도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결국엔 이게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맵이 되는 게 마지막 맵이 됩니다. 프랙처. 오늘 제가 분석한 탈론 농심의 프랙처를 보기 전에 예시 장면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T1과 제타의 대결인데 프랙처에서 사실 프랙처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비슷한 조합을 가져와요. 보시면 네온의 기반이 돼 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이 조합의 핵심은 Y축을 못 써요. 그래서 이 B탑에 대한 단점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도 라인을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보통 아케이드에서 꽝 부딪히는 싸움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교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T1이 아케이드에서 싸울 준비를 하죠. 왜냐면은 보통은 B사이트 2층 그 B탑을 미는 조합들을 가져 나왔어요. 왜냐면 브리치로 여기 균열을 넣고 QQ를 타고 태호에게 유돌지 사격 쓰고 이렇게 해서 B탑을 밀어내는 조합들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지금 가져온 게 그런 조합이고요. 근데 그걸 대비해서 네온으로 가겠다. 이건 짜온 거죠. 보시면은 릴레이 볼트로 밀어내고 남은 공간에 균열, 에임도 들어가지만 이어지는 스킬들이 여진의 유돌지 사격. 사실 이런 것들은 제타 디비전 같은 조합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상대가 탑을 무조건 온다는 전제 조건하에 준비하면 되게 좋은 라인업이란 거죠. 그러니까 즉 반대로 말하면은 네온이라는 카드는 상대방과 난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득을 많이 보는 요원이다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고 그 다음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웨이레이를 갑자기 꺼냅니다. 프리미가. 결국 웨이레이를 어떻게 쓸까가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스타팅 포인트부터가 0이에요. 네온이라면 이런 짧은 거리에서 이득들, 여기 요 싸움, 그리고 메인에서 이 싸움, 이것들이 장점이 되는데 아마 탈론은 프랙처까지 간다면은 분명히 얘네들은 네온 조합을 쓸 거고 그 조합을 쓴다면 이 아케이드를 먹을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B 메인으로 나가서 하수도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각을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일로 와야 되거든요. 사이트를 밀고 카메라를 깨놓고 정보가 차단돼요. 그러면 이게 하수도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미 들어갔는데 네온이 여기 뛰었다. 그러면 네온은 지나가지만 이 선들은 프리미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치.
이 경기에서 이 라운드를 보는 순간 아 탈론이랑 프로스트 감독 이거는 대놓고 그냥 농심의 장점이자 단점인 네온 플레이를 준비해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이미 아래쪽을 다 정리했어요. 여기 밀고 나와서 카메라를 지웠기 때문에 유일한 정보는 요거거든요. 함정. 그럼 얘네는 A메인 안 나왔다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농심은. 그래서 결국에는 담비 선수가 여기에 갇힌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은 결국에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아래쪽에 카메라를 깼고 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케이드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회가 뭐냐? 지금 크루즈가 균열을 맞고 바로 죽는다면은 농심에도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아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터진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유도의 세상이 어디 터지느냐? 너네 탑 나오지 마. 지금 여기를 틀어 막아요. 그러면 또 네온 조합의 단점이 뭐냐? 네온은 진입이 되지만 나머지 이선들의 템포를 같이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들. 이런 스킬들로 한 번씩 막힙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난전이 되면서 네온만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프리미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러 들어갑니다. 결국엔 고립이 돼서 담비는 죽게 되고 이미 이러면 아예 갇힌 그림이 돼버리거든요. 원래 농심이 잘하는 게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선이 들어가는 템포에 맞춰서 2선에 우당탕탕 교전을 잘한다. 지금 그게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탈론이 원했던 그림은 애초에 초반부터 그냥 저런 것들을 부시겠다라는 것들로 좀 준비를 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 너네 네온 쓰는 맵 해 하고 3개가 다 나왔지만 네. 역으로 탈론이 우리 다 준비해왔으니까 해도 네.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2라운드도 보면은 네온의 장점은 릴레이 볼트로 재미 볼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밖에 없어요. 사실 안테나는 왜 안 되느냐? 릴레이 볼트 여기다 써봤자 이 본인이 가게 못 던지면 들어가. 요렇게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균열이 깔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뚫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지금도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밀죠. 자, 피스톨 라운드 동일합니다. 예상을 해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브리치의 움직임 보세요. 여진을 던집니다. 이거 플레이 자체가 너네 동선을 그냥 일로 와. 탑으로만 가. 잡으러 가. 우리가 총이 길기 때문에 너네가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은 쇼티던 클래식 우클리든 변수는 없어. 탑으로 그냥 꺼져.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진은. 왜냐면 이걸 밟고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여진이 터지자마자 동선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죠. 자연스럽게 탑으로 강제가 돼요. 그럼 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갇혔죠. 지금 그냥 위치 나가야 보면은 돼. 앵글 보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나마 농심이 이런 난전을 잘하는 팀이니까 이런 교환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라운드도 탈론이 원하는 대로 사실 찜쪄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몰아넣기를 한 거죠. 네. 저는 이 프리미 웨이레이가 아스파스랑 또 포세이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이레이는 공격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수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멈추게 하는. 네, 그냥 상대방에게 방지턱 같은 역할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준비해온 이유가 웨이레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밀로 나가죠. 근데 많아. 근데 이 포화 한 번. 바로. 이러면 사실 이게 못 와요. 이 프리미 선수의 포화 한 번 때문에 메인의 스킬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거든요. 그럼 그 지금 찰나의 보면은 순간. 아까 B탑에서도 그랬지만 네온은 들어왔지만 이선들은 못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네온은 들어가지만 이선들은 못 들어와요. 지금 이미 벌어졌죠. 간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담비는 던졌지만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원래는 붙어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아직도 이제 가요. 근데 보시면은 이미 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웨이레이 포화 이후에 들어갔던 뭐 균열 그다음에 이어지는 유도일제 사격 그 턴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드 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심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지만 탈론이 준비한 이런 카드에 저렇게 막힐 수 있다라는 것들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도를 그러면 완전히 해서 고립시키겠다. 그쵸? 담비 일병 구하기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담비를 던져주고 뭔가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고 4라운드도 보면은 여기 2번 막혔죠. 아케이드. 이미 메인도 막혔어요. 그럼 갈 수 있는 데는 뻔해요. 사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뻔하다는 이유가 안 건드린데 해봐야 돼요. 왜냐면 자금 없을 때. 아 이거 보고 진짜 같은 용언이어도 다른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게 느끼기 프리미가 보십시오. 자 들어올 걸 예상하고 아울러를 준비합니다. 자 놓쳤어요. 잡죠? 근데 이거를 포화로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도일제 사격이 날라오고 프리미가 가는 공간엔 항상 태호가 따라가서 유도일제 사격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선이 들어오는 걸 포화로 막고 그 다음에 유도일제 사격을 지우겠다. 시간 벌고. 가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굴절로 빠져도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굴절의 단점이 또 뭐냐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요루처럼 텔로 빵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다 네온 뛰는 걸 잡혀요. 그래서 굴절로는 못 돌아가요. 좋은 스킬을 굴절이 아닌 저 포화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 아이디어를 농심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농심의 스플릿을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네온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카운터 치냐를 정했을 때 그냥 네온만 잡자예요. 왜냐하면 농심은 네온을 잡는 순간 끝난다. 그러니까 단비가 안 들어오면 끝난다라고 결정을 지은 것 같아요. 저 그냥 나머진 다 뚜벅이니까. 네. 결국엔 네온이 또 뛰어요. 아까도 맞죠? 네온의 장점, 기동성. 근데 함정에 걸립니다. 너무 반복됐던 습성들이 본인들이 발목을 잡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네온이라는 카드 자체가 릴레이 볼트가 있을 때 빠르게 영역을 먹고 압박을 줘야 된다. 그리고 교전에서의 난전에서 이득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레이즈였으면 저렇게 안 했겠죠. 레이즈는 내가 페달을 밟아서 완급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속도 느리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탄은 데미지 줘서 강제로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릴레이 볼트는 데미지가 없어요. 상대가 맞으면 내가 죽이러 가야 돼요. 그 말은 스킬을 던졌다 해서 거기가 클리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계속. 그렇지. 그걸 이용한 탈론이 릴레이 볼트 던졌으니까 우리가 유돌제 사격 쓰고 시간 벌어줄게. 마진에 살아나와. 네. 요게 되는 거지. 다른 걸 못 써요, 농심이요? 근데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완성도가 안 되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준비는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뭐 스플릿 썼는데 왜 이래 썼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은 이 정도의 완성도가 안 된다는 거죠. 교전 능력이 극한을 끌어올릴 정도에. 결국에는 모든 지역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웨이레이가 오퍼가 뜹니다. 함정을 여기다 하고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디폴트 건데 하고 있어. 다른 팀처럼 내가 별동대 역할에서 뚫어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냥 네온이 해주겠지. 네온이 해야 돼. 라는 듯한 느낌?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이미 점픽 사운드가 새요. 여기 샌다기보다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 입장에서 지금 뭘 준비하냐? 아마겟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온이 주로 쓰는 아케이드 땅에 없다가 확정이 됐고 이미 여기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게 A 메인 아니면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찍자. 함정은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까가 좀 궁금했는데 여기서 연계가 좀 이쁜 게 나옵니다. 메인에서의 잠입드론이 터졌다는 콜을 줬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핑을 찍으면서. 그러면은 이 메인에서 잠입드론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여기를 클리어했으니까 양동으로 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을 보시면은 지우자. 2명이 있던 1명이 있던 3명이 있던 4명이 있던 쓰자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한 명만 줄이면 된다. 양각만 안 맞으면 된다. 그렇죠. 왜냐면 네온이 원하는 건 난전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극제 때문에 살아요. 가야 돼. 자극제 때문에. 근데 이 각이 갔더니 집보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헬로. 이미 이런 심리전이나 운영에서도 되게 압도되지 않았나. 네온 점프픽 소리나 달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탈론은 야 여기 본대다. 음. 라고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오는 솔로 플레이가 아예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안 써서 문제라는 거예요. 단비가 들어가고 이선의 교전으로 우리는 이긴다가 이들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T1은 하다가 안 되면은 메테오에게 파바하고 메테오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농심이. 근데 이거는 저는 IGL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뭐 따지자면은 감독과 코치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이 조합에 대해서. 왜 자꾸 네온을 쓰며 사실 네온을 썼을 때의 리턴 값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온 브리치 메타는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결국엔 또 네온이 와요. 왜냐? 우리가 잘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하자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함정이 또 바뀌어요. 위치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자마자 깨져요. 그러면은 뭘 준비하냐? 프리미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피킹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나가는 거랑 반응 속도가 다 아예 달라요. 근데 이거 미스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포화. 또 포화 때문에 못 와요. 뭐 아니 릴레이 볼트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릴레이 볼트는 각을 신경 써야 돼요. 2차로 좋은 점은 그런 균열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웨이레이를 이런 수비적으로 농심도 알 거예요. 농심도 스플릿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지금 프리미가 너무 잘 살려주는 거고 결국에는 포화 때문에 늦어졌죠. 근데 균열을 썼어요. 탑을 미는데 유들지 사격도 썼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네온의 Y축의 단점 이런 것들. 줄 타야 된다. 네, 짚라인 타야 된다. 그럼 올라가요. 또 이렇게 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균열이나 여진이나 이런 스킬들을 웨이레이의 포화 하나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지진강타가 투자가 된고 여진이 추가돼요. 단비는 뚫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선의 교전이 안 되잖아요. 지진강타가 나가고 그 다음 이후의 장면들이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지진 다 뚫리고 여기 여진 그리고 빠지는 유돌지. 길에 유돌지 사격. 이거는 연습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아케이드 네. 오면 이렇게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웨이레이가 좋은 거는 광속을 통해서 Y축으로 날아간다잖아요. 여기에 설치하는 위치를 웨이레이는 되게 쉽게 가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뿅뿅. 버려요 그냥. 그리고 설치를 합니다. 그 포스트 플랜트를 네, 할 포스트 계획이죠. 플랜트인데 유도일제 사격하고 여진 그다음에 소위탄 이 세 개로 모든 각이 나오거든요. 이 2층이 탈론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싸움을 마가렛이 졌다. 그럼 이 피스톨 라운드 100% 졌을 거예요. 무조건 반해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반해체가 안 됐다. 그러면 졌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만약 단비가 조금이라도 긁혔다?
이것도 해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겨우 깡해체를 해요. 그러니까 풀피여서 소위탄을 맞으면서 반해체된 스파이크를 그냥 깡해체를 한 거지. 네. 이 여진 좀만 더 빨랐다면은 아마 반도 안 됐지. 이것도 피스톨도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탈론이 이 맵을 뭐 농심전을 위해서 준비한 걸 수도 있지만 농심이 아닌 팀들도 네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온을 쓰는 팀들을 저격을 해서 준비해온 게 좀 느껴졌던 이 맵 뱀픽부터가 약간 탈론의 프로스트 감독이 원했던 대로 된 게 아닌가. 실제로 요즘 감코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맵 뱀픽에서 승부가 갈린다. 맵 로테이션이 돌면서 계속 그 용원들이 조합이 바뀌니까 완성도를 다 못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돌이켜 봤더니 맵 뱀픽 구도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게 좀 결론이 났습니다. 예.